MBN 뉴스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평양에서 진행 중인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이 구성됐습니다.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정식 부임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부임 성명을 통해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여왕개미 한 마리를 포함해 붉은 불개미 수백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국내에서 붉은 불개미는 6차례 발견됐지만 여왕개미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중국산 원료 의약품에서 바람이 의심되는 불순물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원료가 사용된 219개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매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을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단체의 세 번째 집회가 서울 해화역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편파 수사가 없었다며 선을 그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이 벨기에에 패하면서 러시아 월드컵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독일, 스페인에 이어서 브라질도 탈락하며 러시아 월드컵은 이변의 월드컵으로 축구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MBN 뉴스8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이 구성됐습니다.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문제도 상당 부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검증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첫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3시간 가까이 회담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자리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의 첫 단추로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들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비핵화 논의를 포함한 복수의 실무회담팀이 출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쪽에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동행한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 앤드류 김 CIA 코리아 임무센터장 등이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성 부상, 최강일 부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우선 핵무기와 물질, 시설 등 핵신고 목록 작성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워킹그룹에서 보다 구체적인 그 이행 시간표, 또 그리고 이행 방법론,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점점 진전해 나갈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외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확답을 받고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장 상황을 트위터를 통해서 시시각각 공개했습니다. 동행한 기자들도 오찬 메뉴나 시내 모습을 트위터로 중계했습니다. 007 영화처럼 은밀하게 진행됐던 지난 방북 대화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북한 측 인사들과 회담하고 있는 모습부터 보좌진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모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 일정 중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들입니다. 방북에 동행한 외신 기자들도 회담 오찬 메뉴와 평양 시내의 모습 등을 자유롭게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007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을 만큼 비밀리에 진행된 지난 1, 2차 방북 대화는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2차 방북 때 북한에 다녀온 워싱턴 포스트의 캐럴 모렐로 기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휴대전화와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고 정부 경호원 없이는 호텔도 떠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처럼 트위터 중계가 가능해진 것은 개방적인 정상국가로 보이려는 북한이 통신망 개방에 협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머물렀던 국빈급 숙소 백화원에 머물렀다는 사실도 알려져 북한이 이번 협상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네, 그런데요. 회담 테이블 밖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도 계속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는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 의사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남측의 민심이라며 주한 미군 철수를 또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민심의 요구는 이전이 아닌 철폐다란 기사에서 주한미군 기지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남조선 주둔 미군의 범죄적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테드 리우 등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된다며 에드로이스 위원장에게 이달 중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리우 의원은 북한이 공개되지 않은 농축시설을 가동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진행 중인 논의의 평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네, 북미가 비핵화 협상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관련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기자. 이번에 북미가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인 것 같아요. 워킹그룹, 우리말로 번역하면 실무 모임 정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이 워킹그룹 뭡니까 이게? 네, 이 워킹그룹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 interagency working group of over 100 experts across government has met multiple times per week to address technical and logistical issues associated with dismantling North Korea's weapons programs. 네, 여기서도 워킹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폼페이오 장관이 워킹그룹 그러네요. 예, 바로 네. 그것입니다. 추정컨대 여기서 언급된 워킹그룹이 미국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형태라면 네. 이번에 언급된 워킹그룹은 여기에 북한 전문가까지 포함된 확대된 형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즉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전문가들 모임 그룹 같은 거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정부에 속해 있는 전문가 그룹일 것 같은데 북한에도 그럼 그런 전문가가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북한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워킹그룹에 들어갈까요? 네, 아직 그룹 구성까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워싱턴 포스트지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어떤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 구성에 합의는 했지만 북한 측 워킹그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사실 네. 이 부분이 비핵화 진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우려를 표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예.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죠. 예. 아마도 핵 개발에 참여했던 군수공업부랑 외무성 관계자들이 포함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파워가 없으면 진전을 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또 일정도 아직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농구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이 폼페이오 장관 도착 날인 어제 이제 북한에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예. 이 관련해서 뭐 이야기 나오는 게 좀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마침 김영철 통전부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기 바로 전날 우리 기자단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럴까요? 이렇게 뵙게 반갑습니다. 지난 4월달에 잠시만요. 위원장님 내일 폼페이오 장관 위원장님이 만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보도 완장을 찬 우리 측 기자인 거죠? 예, 농구 그렇습니다. 취재하러 갔던 취재 기자단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북측 인원 이렇게 여기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 정도로 아주 네.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매체들의 북한에 대한 시선, 분석에도 관심을 좀 보였는데요. 네. 당시 북측 수행원은 우리 최고 지도자 동지가 중국을 다녀온 것을 남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고 기자단이 깜짝스러운 외교 행보에 많이들 놀랐다. 그리고 인기가 매우 많아졌다라고 좋게 말하자 내심 기뻐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북측 수행원들이 뭐 당연히 기쁘게 생각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칭찬을 해줬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이 통일농구단 방북 뒷얘기도 좀 해볼까요? 뭐 집세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농구 선수 월급도 얼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전해지는데 예. 몇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측 수행원이 서울 집값은 전기와 난방까지 합쳐서 한 달에 한 $200쯤 내냐고 물었고 200달러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좀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돈 20만 원인데요, 그죠? 아무래도 사정이 다르다 보니 예.
여기에 기자단이 그럼 평양 아파트 값은 얼마냐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수행원이 우리 취재했으면은 우리 쪽 사정 다 알 텐데 우린 집을 사고 팔지 않는다고 잘 말했고요. 예. 기자가 다 알고 묻는 거다라고 말하니까 그쪽에서 아무 말 못했다고 합니다. 사고 팔지는 못하게 됐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니냐. 우리 집 기자가 이제 그렇게 반문했다는 거죠. 네. 사실상 그런 사정이 있는 걸 다 알고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선수들에겐 남조선에서 농구를 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냐라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북한에도 중국산이 안 좋다는 인식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애들 키우는 집은 중국산을 식재료나 물건으로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저 보도 보면은 기분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수단과 기자단이 조금만 더 평양에 머물렀으면 이 세기에 북미 고위급 회담도 취재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뭐 3차 폼페이오 방북 스케줄이 결과는 또 발표가 되겠죠? 네, 아마 이제 결과는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회담을 끝내고 일본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도착했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이제 가기 전에 네. 일본을 경유하는 건데요. 그 마침 내일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아마도 3차 방북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외신들도 이번 3차 고위급 회담에 후속 회담의 성패가 달렸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주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년 6개월째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 자리에 오늘 해리 해리스 대사가 정식으로 부임했습니다. 조금 전 오후 6시쯤 입국한 해리스 신임 대사는 미국에게 한국보다 더 나은 친구는 없다면서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서울에 오기 전부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동소주와 비빔밥을 좋아한다며 친근함을 선보였던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준비한 부임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한 한미 동맹 유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Could not ask for a better friend, partner, and ally than the Republic of Korea. 다만 방위비 분담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지난 2월 호주 주재대사로 지명됐다가 자리를 바꿔 주한 대사로 재지명된 점을 의식한 탓인지 우리나라와의 개인적 인연도 빼놓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In World War II and in the Korean War, and he trained with Korean sailors at Chinhae. 외교가에선 아시아계 최고 해군 4성 장관 출신인 해리스 대사가 역대 주한미국 대사 중 최중량급 인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제안받았지만 정중하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원장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당은 다음 주에 후보군을 압축해서 접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석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40여 명을 추천받았지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은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성태 대행이 일반 국민의 시각과 의료계에서 쌓은 추진력으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이 교수는 역량이 부족하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까지 비대위원장 후보군 추천을 받고 다음 주 초 대6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이달 중순쯤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혁신 비대위를 통한 혁신 작업과 정책 중심 정당을 지향하기 위한 투트랙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관용, 김영호,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다수가 맞지 않겠다고 밝혀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지난 촛불 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기무사 문건이 공개된 뒤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단순 검토가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주장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국방전문기자 출신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SNS입니다. 최근 공개된 국군 기무사령부 문건에 대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어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면서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회 청문회를 주장했습니다. 여당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기무사 문건에 담긴 내용이 12.12 군사반란과 닮았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전면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기무사는 더 이상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체 법원과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대신 한국당의 전 법무특보였던 강현재 변호사가 소설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우리 국민을 개, 돼지 수준으로 보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연금 인사 개입 논란을 덮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기내식 대란 논란의 주인공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관련 소식입니다. 박 회장을 환영하기 위해서 승무원 교육생들이 노래 연습을 강요당했다는 증언이 나와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죠. 한 대중가요 그대를이라는 노랫말을 회장님으로 바꾼 박삼구 찬양송을 연습시켰다는 겁니다. 박 회장을 둘러싼 미투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종호 기자의 보도 들으시고요. 관련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빨간 장미만큼 그대를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노래 장미의 미소입니다. 연인을 향한 마음이 담긴 가사가 인상적이지만 2014년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교육생들에겐 의미가 달랐습니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연인을 가리키는 그대를이란 대목을 회장님으로 바꿔 노래 연습을 한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박삼구 회장의 방문을 환영하려고 이런 연습을 시켰다는 건데 논란이 일자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모인 SNS에선 과거 박 회장이 본사에 나타났을 당시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비에 100명은 돼 보이는 여승무원들을 세운 채 활짝 웃으며 걸어오거나 승무원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에 둘러싸여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마주보며 손가락 하트를 만드는 듯한 모습도 있고 막대 풍선을 들고 스포츠 응원을 벌이는 장면에서도 승무원들과 매우 가까이 뒤섞여 있습니다. 해당 SNS에선 박 회장에게 안기거나 사랑한다고 소리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과 승무원들이 자리를 회피하면 관리자들이 찾으러 다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올해 초엔 승무원을 동원한 장기 자랑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촬영된 공연 영상을 보면 승무원들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걸그룹 댄스를 보여줍니다. 여승무원에 대한 박 회장과 아시아나항공의 안이한 인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인터넷에 아이들을 태운 태권도장 차량이 난폭 운전을 해서 화가 났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태권도장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는데 관장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반대로 맘충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인터넷 맘카페입니다.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지난 3일 이곳에 학원 어린이 차량 난폭 운전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10명이 넘는 아이를 태운 태권도장 차량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 앞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태권도장을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지자 도장 관장은 이를 반박하는 글과 함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엔 이 여성의 회사 차량이 비좁은 골목길에 주차하고 짐을 싣고 있습니다. 관장이 경적을 울려도 4분여 동안 꼼짝하지 않더니 오히려 여성이 다가와 다짜고짜 난폭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애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데가 이거예요. 제가 뭐를 그렇게 험하게 했는데요. 험하게 하셨어요. 그 오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갖고. 누리꾼들은 이번엔 난폭운전을 지적하는 글을 쓴 여성에게 태권도 맘충이라고 지칭하며 이곳 여성의 회사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여성이 태권도장을 찾아 사과했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지만 누리꾼의 비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외래 해충인 붉은 불개미 수백 마리가 수도권의 관문이죠. 인천항에서 발견됐습니다. 여왕개리 한 마리도 유입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사상 첫 사례입니다. 방역 현장에 정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에 방역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야적장 바닥 콘크리트 틈새에서 외래 해충인 붉은 불개미 떼가 발견된 겁니다. 현재까지 여왕개미 한 마리와 일개미 등 700여 마리의 개미가 유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여왕개미를 찾은 건 국내 최초. 정부는 번식이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가 발견되지 않아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합니다. 그 개미 근체가 통째로 저희한테 발견됐고 여왕개미까지 함께 잡아서 죽임으로 해서 완전히 당면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최초 발견지 주변 컨테이너를 들어올려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이곳 인천항이 수도권의 관문이란 점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인천 구도심과 송도와는 수킬로미터 거리입니다. 남미가 원산지인 붉은 불개미는 독성분이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생태계의 교란곤충. 전국 항만에는 하루 평균 3만 5천여 대의 컨테이너가 유입되고 있어 붉은 불개미의 추가 출현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소설하고요. 또 여름이 시작되고 논매기를 하는 때라고 해요. 네, 도시생활 끝 농촌에서 제2의 삶의 터전 잡는 거 귀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 귀어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귀어요? 네. 뭐 귀한 고기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어촌으로 돌아가서 이 양식업과 같은 그런 제2의 삶을 산다는 개념이라고 하네요. 바다 멋지네요. 근데 잘 된답니까? 시행착오도 겪어야 하지만요. 새우 양식을 해서 역대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김경기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접한 친환경 새우 양식에 빠져 4년 전 인천 강화도로 귀여한 이윤재 씨. 처음엔 키우던 새우들이 폐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력 끝에 지난해 억대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올해는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제 항상 재미있어요. 뭐 이 생물 새우 크는 것도 보면 참 재밌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데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어업이나 양식업 등을 위해 귀여한 가구는 지난해 900여 가구로 채 1000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귀여는 귀농에 비해 다소 생소하지만 어업이나 해양 레저업 등 일자리가 다양하고 또 소득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어가 평균 소득은 지난해 4,900만 원으로 농가보다 1,000만 원 이상 높았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웰빙 먹거리인 수산물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업권을 따야 하고 양식업의 경우 시설 투자에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이게 기술력을 높이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스스로 이 양식에 대해 정말 깊은 공부를 하고 나서 정부는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충남과 전남 등 전국에 귀여학교를 열어 성공적인 안착을 도울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지난번 홍대 누드 몰카 사건 수사가 편파적이었다며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의 여성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홍대 몰카 사건에서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편파 수사 논란에 선을 그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여성 시위자들이 서울 해화역 인근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들은 편파 수사를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성무죄, 여성규제, 성차별 수사 중단하라! 집회 참가자들은 홍익대 누드 모델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성차별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 경찰의 고위직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고위직지 여성 경찰 임명하라. 경찰청장 민감용 또 남자냐? 최근 홍익대 몰카 사건 수사가 편파적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칭패미 대통령 문재인은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응답하라! 무대 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편파 수사가 아니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후에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삭발 퍼포먼스도 이어졌습니다. 허리까지 오던 긴 머리가 싹둑 잘려나가자 집회 참가자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집회 참가자 수는 경찰 추산 17,000여 명,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우리 주변에 희귀한 수종이거나 100년도 또 500년도 더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보호수로 지정하는 등 그 보존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앙상하게 마르거나 장마철에 쓰러지는 등 보호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장맛비를 맞으며 공원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령은 530년, 조선시대 성종의 제위기간에 뿌리를 내린 나무입니다. 양 갈래로 뻗어나간 멋들어진 가지가 처참하게 부러진 모습이 CCTV 화면에 포착됩니다. 전국 으뜸보호수 100주로 선정될 만큼 모양도 빼어났지만 그 흔한 버팀목 하나 없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20년 동안 봐왔던 나무인데 관리가 좀 안 돼서 한순간에 저렇게 된 게 안타깝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수령이 240년 된 이 보호수는 이파리 하나 없이 보시는 것처럼 앙상하게 말라 있습니다. 주위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느라 수차례 뿌리를 자르면서 서서히 말라 죽었습니다. 불악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불악에서도 안 좋게 생긴 거예요. 이게 지킴인데 우리 불악 지킴이라고 이게 죽어서 이거 아유. 또 다른 보호수는 콘크리트로 덮인 땅 사이에서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들은 주변에 이제 개발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생육 환경이 많이 열악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곳곳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13,000여 그루.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손을 놓은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은 컴퓨터를 디가우징 기법으로 폐기하는 건 관행이라고 설명했었죠. 그런데 다른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국회 답변에서는 컴퓨터를 다른 기관에 넘긴다고 한 겁니다.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대법원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국회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제로 그것이 현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였죠.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폐기 PC를 모두 다른 기관에 넘긴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PC를 폐기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당시 국회에서 하드디스크를 정확히 짚어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뺀 본체에 대해서만 답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하드디스크를 뺀 컴퓨터 본체를 물어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게 논의되고 있었던 시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 법원 행정처 간부들의 컴퓨터에 어떤 파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검찰이 대법원 PC 복원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늘 서울 하늘의 모습입니다. 유난히 맑고 파란 하늘이 반가웠던 주말이었는데요.
작은 더위라는 뜻을 지닌 절기소서였던 오늘, 미세먼지 없이 맑고 쾌적한 날씨에 여름 더위도 주춤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쪽 지역은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고 동쪽 지역은 20도 안팎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제주에서는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이후 장마전선은 모레인 월요일 새벽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치겠고 낮부터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호남 지방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는 반면 영남 지역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동해안 지방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에는 중북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신조어 중에 맘충이라는 게 있군요. 네, 엄마라는 뜻의 맘에요. 벌레 충자를 붙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엄마들을 비하하기 위한 신조어라고 해요. 네. 정앵커 나중에 엄마 되면 맘충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저는 군맘이 돼야죠. 네. 네, 맘충 이제 멈춤입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7시 반에 시작하는 MBN 뉴스 8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